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인데요. 이 그림에서 특이한 점은 젊은 왕비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다는 점입니다. 18세기에 밀가루를 이용해 하얗게 염색한 뒤 잔뜩 부풀린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는데요. 건축물과도 같은 이 스타일은 권력이 높을수록 더 화려했죠. 과거나 현재나 인간만큼 아름다움에 연연하는 동물은 드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인류가 자신을 꾸미는 데 사용한 대표적인 제품이 염색약인데요. 머리카락 치장의 역사는 시대에 따라 억압을 받기도 하고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인류의 집착에는 항상 위험이 뒤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다양한 색깔의 머리카락을 추구하는 걸까요? 염색의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염색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의 세스 여왕이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미용의 목적으로 염색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천연 식물성 연모제의 하나인 헤나를 넣은 물로 머리를 감아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또 흰머리 커버를 위해 고대 이집트에선 거북의 등껍질을 사용했고, 모발 염색을 위해 올챙이 말린 것, 새끼 사슴의 뿔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죠. 이집트인의 모발 염색은 후에 이스라엘,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에까지 퍼져나갔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선 남녀 모두 금발머리를 선호해서 염색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림포스 신전의 신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욕구 때문이었죠.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 성분의 강한 비누와 알칼리 표백제를 써서 금발이나 빨간색으로 머리카락을 물들였는데요. 특히 남성들은 금발을 만들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금발로는 노란 꽃가루, 노랗게 만든 밀가루, 미세한 금가루를 섞은 수돌가루를 뿌렸고, 햇빛이 탈색에 효과가 있다는 걸 깨달았던 그리스인들은 모발에 부식성 연고를 바르고 가장 더운 시간에 햇볕 아래 앉아 아름다운 금발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1세가 패션의 중심적 존재였던 무렵 빨간 머리가 유행했는데요. 당시의 저명 인사들은 여왕의 색인 밝은 빨강이 들어간 오렌지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했습니다. 빨간 머리를 사랑한 이탈리아 화가의 거장 디치아노 베첼리오. 그의 작품을 보면 인물들의 머리가 모두 밝은 빨간색인데요. 이것이 그를 대표하는 화풍이 되어 티티안이란 그의 이름 자체가 빨간색을 일컫는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염색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 과거의 여성들은 대머리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부작용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편 16세기 프랑스에서는 헤어 파우더가 패션의 한 아이템으로 대중화됐는데요.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넣고 덧상투를 몇 개나 겹쳐서 머리 위에 훌륭한 탑을 쌓고 여러 가지 색의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이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죠. 헤어 파우더는 표백 밀가루에 색을 입힌 것으로 파랑, 핑크, 바이올렛, 흰색 등 다양한 색이 인기를 누렸는데요. 진짜 머리카락과 가발의 경계를 없애주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전성기 땐 영국의 의회가 국고를 살찌게 하려고 헤어 파우더에 세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17세기 남성들은 더 이상 금발이나 빨간 머리 여성을 선호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미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또는 밤색 머리를 가진 여성이 인기를 얻으며 어두운 모발이 유행했죠. (1818년) 과산화수소의 발견으로 탈색의 방법이 간단해졌고, 1863년 프랑스의 화장품 회사가 파라페닐렌 디아민을 발견하며 현대 염색의 시초를 열었는데요. 이로써 19세기 화학 성분이 주 원료인 오늘의 염색약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모발 염색제는
로레알이란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상업적으로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이전의 인조 합성 염색약은 흰머리 커버용에 불과했죠. 1925년에야 산화 염료를 주 원료로 하는 염색약들이 개발돼 화려한 색상의 염색이 가능해졌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머리 치장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윤기 있고 풍성한 검은 머리를 최고로 쳐 조선시대 중기에는 궁중과 사대부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큰 머리를 불리는 가채가 유행했는데요. 이 시대엔 가세에 비례해 가채의 크기가 정해졌고 이 유행은 평민 사회로도 번져 딸을 둔 부모는 시집 보낼 때 집 한 채만한 비용을 들여 가채를 장만하느라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 말쯤에 이제 백로가 환양제를 하기 위해서 젊은 서방제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흑발로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적에게 나이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 장수가 염색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양 염색에서 우리나라를 보시게 되면 1950년대에 연모제를 끓여서 하는 방식의 연모제가 처음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염색약은 안기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국내에 염색약이 들어온 뒤 흰머리 염색약이 1955년 개발됐고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염색은 흰머리를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는데요. 본격적인 미용 염색은 컬러 TV가 나오면서 배우들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받아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처럼 두피를 보호하는 다양한 색상의 염색약이 등장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입니다. 그 후 가정에서 행해졌던 칼라 시장이 전문 샵으로부터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됐는데요. 그에 따라 전문적인 보색 기술과 하이라이트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색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고 염색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죠. 이제는 고유의 머리색을 갖고 있는 여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염색이 일상생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머리카락의 색을 바꾸는 염색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늘고 매끈해 보이는 머리카락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겉은 생선 비늘처럼 돼 있고 아래쪽은 5에서 8겹의 껍질이 말려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비늘 같은 큐티층 아래 머리카락에 피질층이 있고 여기에 단백질 입자로 된 멜라닌 색소가 저장돼 있는데요. 머리카락 색은 이 멜라닌 색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염색약은 이런 구조를 최대한 이용하죠. 보통 염색을 할 때 2가지 약을 섞어 머리카락에 바르는데 그중 하나는 암모니아에 원하는 염료를 혼합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과산화수소입니다. 이 세 약품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인 연모제의 원리는 일제가 암모니아고요. 그다음에 이제가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일제인 암모니아가 모발에 큐티클을 열어서 모피질까지 들어가서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염색제 이제가 들어가서 다른 2차 색을 발색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와 중합 과정을 거쳐서 2차 색이 형성된다고 우리가 그런 원리로 염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머리카락을 부풀게 해 비늘을 들뜨게 만듭니다. 염료와 과산화수소가 표피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들뜬 비늘 사이로 스며든 과산화수소는 큐티클층 안으로 침투해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고 탈색을 한 자리에 빨강이나 노란색 등 색을 내는 염료가 메워집니다. 이 화학 반응이 끝나면 머리카락 색이 바뀌어 새로운 색깔을 띠는 거죠. 염색약을 바른 뒤 한참을 기다렸다가 머리를 감는 것은 멜라닌 탈색과 염료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건데요. 시간을 잘 맞추지 않으면 제 색깔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염색은 머리카락 속까지 색깔을 바꾸기 때문에 머리를 아무리 감아도 색이 잘 바라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한 염색을 도와주는 염색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염색약 제조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원료가 입고되면 제조량에 대비하여 각 원료 비율에 맞게 양을 정하고 유상과 수상의 원료들을 고온에서 끓여 용해해 줍니다. 염색 제품에 들어가는 처방의 원료는 한 50가지가 됩니다. 외부에서 각 메이커의 그 원료들이 들어오게 되면 평량을 해서 최소 가마가 저희가 100kg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kg에 맞는 평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유상 파트하고 수상 파트하고 혼합하지 않고 일단은 각각을 80도씨까지 가온을 시키고 가온된 공정, 다음 공정으로는 혼합할 수 있게끔 각각 히팅된 원료들을 메인 탱크에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용해된 원료들을 메인 탱크로 내려보내 고온에서 혼합하는 과정인데요. 유상 용해조와 수상 용해조의 원료를 1차로 섞은 뒤 기포를 빼기 위한 할부 작업 후 냉각합니다. 그리고 추출물 및 향을 투입한 뒤 2차로 다시 섞어 30도까지 냉각하여 제조를 종료하게 되는데요. 냉각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고온에서 투입이 어려운 원료를 넣기 위함과 첨가제는 고온에서 투입할 경우 향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인 탱크에서는 유화라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화라는 공정을 거치려면 일단 호모 믹서를 가지고 메인 탱크에서 한 번에 유수상을 믹싱을 해줍니다. 믹싱 시간은 거의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가온 공정을 거쳐갖고 50도씨 정도 됐을 때 그때 주요 성분들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주요 성분들의 함량을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온에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냉각 공정을 거쳐갖고 30도씨에서 내용물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기계는 가압통인데요. 제조 완료된 반제품은 이 가압통으로 이동됩니다. 그 뒤 QC 샘플 의뢰를 거쳐야 하는데요. 반제품을 한 컵 정도를 받아 샘플을 의뢰한 뒤 적합 판정을 받으면 숙성실로 이동됩니다. 숙성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물성이라든지 연모력이 제조했을 당시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공정은 주성분이 투입되는 온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성분들은 함량이 고온에서 파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파괴되지 않게 저온의 그 50도씨나 그 이하 온도에 딱 맞는 그 온도에 맞게끔 해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연모제 샘플은 연구실로 보내져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이 과정은 염색제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pH 테스트입니다. pH 테스트는 내용물에 pH 전극을 담가 염색제 샘플의 pH 값을 측정하는 단계인데요. 산성도 측정이 끝나면 알맞은 점도로 만들어졌는지 점도 테스트를 거칩니다. 과연 이번 연모제 샘플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모제 시험 항목은 7,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pH하고 점도를 제가 측정한 건데요. pH 기준이 9에서 11이었는데 그 안에 적합하게 들었고 점도도 17,000 CPS로 적합하게 들었기 때문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적합 판정을 받아 생산 완료된 내용물은 1차 용기, 즉 튜브, 용기, 파우치 등의 충전, 최종 포장에 완제품화됩니다. 이때 충전 용량을 점검하여 내용량 미달이 발생치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완성된 염색약의 색감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양모에 직접 염색을 해보는 양모 연모력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염색제의 용법 용량에 따라 제1제, 2제 염색약을 섞어 양모에 도포한 뒤 20분간 기다려봤는데요. 그 제조된 제품을 샘플링 해와서 품질 관리 그 스펙에 맞게끔 저희가 품질 관리를 해서 나왔던 샘플입니다.
이 그 샘플 시연은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20분 그 샘플링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칼라 연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샘플들은 저희가 매 로트별로 체크를 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품질 관리 외에 요즘 제조회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으니 바로 편의성과 모발의 건강인데요. 모발 손상과 트러블을 최소화시키는 원료 개발과 일반 크림 타입부터 파우더, 샴푸형, 거품형 등 염색의 편의성까지 높인 다양한 제형의 염색약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색약에 클리닝 열풍이 불게 된 건 어떤 이유일까요? 건강한 머리카락 한 올은 150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하지만 잦은 염색의 경우 모발의 반복적인 팽윤에 의한 손상과 보습 성분의 손실로 머릿결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염색약의 가장 중요한 원료인 PPD는 염색 작용은 우수하나 강력한 항원성 때문에 알배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며 그 유해성이 대두됐었죠. 국내 알레르기성 피부염 환자의 4.3%가 PPD가 원인이라는데요. 염색약을 사용했다가 부작용으로 고생한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사례는 2009년 94건, 2010년 105건, 2011년엔 상반기에만 118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부위는 두피가 46.3%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얼굴과 눈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피부염과 눈 건강을 위협하는 PPD와 암모니아 성분을 대체하거나 최소화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PPD에 의한 피부염은 특정 사람에게만 나타나므로 패치 테스트로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작용에 대한 예가 많이 드러나와 있기 때문에 패치 테스트를 꼭 거쳐야 되는데 나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러시면 그걸 감안하셔서 천연 염색으로 돌리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오는 천연 헤나나 wak한 염색이나 이러한 방법이 가장 손상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커피와 달걀을 이용한 커피 염색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염색의 재료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계란 노른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분말, 그 다음에 헤나 분말 가루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1차적으로 노른자는 노른자만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잘게 부수는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커피 가루는 분말 자체를 녹이는 작업을 해요. 정말 화학 재료 없이 커피만으로 염색이 가능할까요? 따뜻한 물에 분말 커피와 천연 헤나를 1:1 비율로 그리고 달걀 노른자 3개를 넣어 섞습니다. 다 섞은 재료를 머리카락에 바르고 20-30분 후면 염색 효과를 볼 수 있다는데요. 차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색 시간은 약 20분 정도 방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 시 머리카락을 호일에 싸서 재료가 머리카락에 잘 흡수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20분 뒤 머리카락을 물로 헹구자 커피색으로 골고루 물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안전한 염색을 추구하는 현대인들. 그렇다면 염색약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앞으로의 염색은 고령화 시대나 아니면 우리가 장수 시대다 보니까 두피에 문제가 없고 건강한 염색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 빠른 스피드에 초점이 아니라 조금 시간도 약간 스피드하면서 웰빙에 맞는 그런 컨셉의 염색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념과 노력은 시대를 초월했고 모발을 염색하는 기술까지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치장하는 역사는 나이를 늦추기 위한 바람에서 시작됐고 때로는 아주 위험했으며 현대에 와서는 독특한 개성을 표출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손쉽게 바꾸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염색에서 탈색까지 헤어스타일을 창조하는 데 쓰이는 염색약. 보다 건강하고 현명한 염색으로
지금 이미지 변신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